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14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지 41쪽, 그 다음에 교과서 134쪽부터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시장 참여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정부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기업, 그 다음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 노동자. 자, 이런 사람들을 둘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시장에서의 역할이 어떤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 그러한 시장 실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 실패가 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실패라는 개념은 시장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장이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경제의 기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상적인 소득 분배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덜 생산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생산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과잉 생산 또는 과소 생산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실패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자, 분배의 측면에서는 소득이 불균형을 이룰 때 자,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떤 경우에 시장이 실패할까요? 자, 첫 번째 불안정 경쟁의 경우, 두 번째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 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정 경쟁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 첫 번째로는 불안정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불안정 경쟁이라는 거는 한 개의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이 어떤 불공정 행위를 통해서 시장을 교란시킬 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불안정 경쟁이 있는 경우에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불안정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독과점 기업의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독과점 기업이라는 것은 독점과 과점을 합친 말이죠. 자,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독점 기업과 같이. 자, 그 다음에 과점도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먼저 대체로 보면 가격은 높아지고, 품질은 떨어지고, 수량은 역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시장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독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자,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생산량은 적게 되고, 품질은 낮게 되고, 자, 이렇게 기업이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시장에 대해 강력한 지배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진입장벽,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걸 막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교란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담합 행위를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담합 행위. 독과점 기업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경쟁 기업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 이게 담합행위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 실패의 두 번째. 바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여 혜택을 누리는 공익과 관련된 재화. 뭘까요? 공공재가 되겠죠. 공공재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시장이 실패한다. 왜 그럴까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면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적게 생산될까요? 자, 국방, 치안, 공원, 도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남이 만들어 놓으면 내가 생산해도 내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죠. 공짜로 사용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자, 공원을 예를 들면 내가 인근에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경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공공재는 비경합성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꼭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죠. 바로 소비의 비배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성격 때문에 바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장 실패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세 번째의 경우는 바로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란 뭘까? 자, 외부 효과는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받지 않을 때 바로 외부 효과가 일어나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준 사람에게 어떤 경제상의 어떤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지 않을 때 바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혜택을 주는 경우와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경제는 예를 들어서 동네 박물관이 굉장히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교육적인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을 주는데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다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박물관은 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긍정적 외부 효과가 일어난다 또는 외부 경제가 발생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꽃가게 옆에 선물가게가 새로 생기면서 꽃가게 매출이 상승하는 경우, 또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집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죠. 그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겠죠. 바로 과소 생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자, 지나치게 많이 생산 또는 소비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담배를 피우는데 이런 담배를 피우는 거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면은 이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시장이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독과점 기업의 행포를 규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법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좀 길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또는 소비자 보호법, 이런 법들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관련 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자, 이런 국가기관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가. 자, 그래서 뭘 막는다고요? 그렇죠. 시장 실패를 막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무슨 문제로? 그렇죠. 무임승차 문제로. 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될까요? 이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뭐를 막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시장 실패를 막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부가 직접 생산한다. 자, 외부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이거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조금을 준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서 생산이나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정적 유인을 제공해서 생산이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적정한 조세 정책? 자, 바로 누진세가 있죠. 누진세라는 거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세금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어날 때 세율이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한다든지 자, 이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상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디딤 영상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